이제 133기는 9회차입니다. 9회차고 보통 우리 2달 과정이죠. 2달 과정인데 132기는 이제 한 달 9회차 또 한 달 9회차에서 올 18회차 마지막 수련 날입니다. 수련 날인데 그래서 가끔 제가 말씀드리는데 여러분들이 그 재수강하시는 게 좋겠다. 그죠? 재수강하시면은 지금 그냥 수료하시면은 잘 몰라요. 한 40% 50% 겨우 알아들어가지고 또 전화가 온다고 법원 어디 가야 되느냐 뭐부터 해서 정확하게 감을 못 잡으니까 자기가 또 문제점도 못 찾아내는데 재수강하시면 좋겠고, 재수강하시면 또 특전이 요번 기수는 또 특전이 뭐냐면은 우리 5건 그 30만 파는 게 있어요. 교재, 칼라 교재 유튜브에서 볼 수 있는 거 그거를 무료로 드립니다. 드리니까 재수강하시면은 결국 한 10만원 정도 내고 수강하는 결과가 되니까 하시는 것도 좋다 이겁니다. 그럼 재수강하면은 한 7, 80% 정도는 알아듣겠느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많이 신청하시고요. 자, 일단 다음 주는 오늘은 목요일인데 다음 주는 이제 7월 26일이 개강됩니다. 그래서 7월 26일 거의 2달 됩니다. 2달 그죠? 2달에 여기 이제 9회가 한 달 정도, 2부가 한 달, 1부가 한 달, 2부 한 달. 그래서 9월 27일까지 총 18회입니다. 18회 하니까 여러분들이 좀 더 하시면 되겠고, 이제 카드는 뭐 그러고 사전 입금은 49만 원인데 이제 재수강할 때는 40만 원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튜브 동영상 무료 구독용 칼라 교재 5지까지 요거를 무료로 드립니다. 그래서 지난 기수는 다 돈 주고 샀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제 재수강하시면 돈 특전이 있으니까 한시적으로 할 거고 뭐 계속 할 건 아닙니다. 제가 보고 이제 그 추이를 한번 보려고 내가 하는 거니까 한번 봅니다. 그래서 많이 하시길 바라고. 자, 그 다음 넘어갑니다. 그래서 많이 이제 그 다음 주 개강하니까 여러분들은 우리 학원의 홍보대사죠. 홍보대사. 그래서 많이 역할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 봅니다. 오늘은 이제 지난 시간은 우리가 법정상권 했고요. 오늘은 유치권입니다. 그럼 유치권에서 그동안 사례를 많이 이제 그동안 숨은 사례를 많이 끄집어 왔습니다. 끄집어 왔는데 그래서 오늘도 기존 우리 동영상에서 많이 올려놓은 거는 오늘 시간을 한 4분의 3을 움직이는 거 위주로 하고 한 4분의 1 정도를 이제 간단하게 옛날에 했지만은 이제 중요한 거 위주로 제목 위주로 쭉 넘어갈 건데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는 게 좋겠나 싶어요. 그냥 동영상에서 부족한 거는 여기서 보시라고 보시면 되고 지금 이제 움직이는 게 필요하지 사실은 움직이고 유치권을 지금 내일 모레 다음 달에 뭐 다음 주에 이렇게 낙찰하는 거 법상권도 그렇죠. 다음 주에 뭐 이렇게 어령의 이병철 회장님 생각 앞에 있는 뭐 소매점 커피점이 경매가 되는데 이거를 어떻게 해석을 하고 입찰을 어떻게 들어가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아마 그래서 움직이는 거 낙찰이 임박한 거 위로 할 테니까 여러분 잘 들으시고 그런데 유치권은요 결론적으로는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대법원 판례에서 기인한 거기 때문에 이야기를 이제 맞추는데 결론은 대법원까지 가봐야 돼요. 법치권도 마찬가지. 유치권도 소송이 붙으면요. 대법원까지 가봐야 결론이 나옵니다. 나오는데 그동안에 흐름 올 때 이런 흐름이다 이런 이야기지 꼭 제가 만약에 지금 살아있는 물건을 움직이는 물건을 아마 법치권 성립 안 할 거다 했는데 성립하는 경우도 있겠죠. 그거는 현장도 안 가봤고 여러가지 유치권 신고서를 안 봤습니다. 안 봤지만은 그동안의 판결의 흐름은 아마 그쪽으로 많이 흐르더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낙찰 받으면은 이제 유치권의 성립이 아마 유리할 거다 이런 이야기지 100% 성수한다 이런 건 아닙니다. 그 전자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가 강의를 할 때는 항시 이게 법치권이 무조건 철거다 이래 하기는 그거는 조금 무리수가 있어요. 그거는 대법원까지 가봐야 되는데 그동안 판례 흐름은 이렇다. 그래서 그동안의 흐름을 볼 때는 유치권은 성립 안 하는 거다. 낙찰 받으면 좋겠다 이런 거고 낙찰을 받으려면은 변호사하고 전문 변호사하고 또 상시 또 유치권의 소송이 있겠다 싶으면 한번 의논을 하셔야 돼요. 알겠죠? 어차피 금액이 유치권은 뭐 1, 2천도 아니고 보통 보면 1, 2, 3억, 5억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여러분들이 속단해갖고 저 문제 없다 하더라 원장님이 그래갖고 덜 낙찰받아가지고 나중에 소송 붙고 뭐 접했다 하면은 서로가 피곤할 수가 있으니까 유치권 같은 거는 법치권 같은 이런 거 특수 물건들 아주 금액이 좀 크게 움직였다 싶은 거는 여러분들이 전문 변호사하고 의논하는 게 좋습니다. 결론은
아시겠죠? 그렇게 잡으셔야 되고, 기본적인 이제 그 기초, 뼈대는 제가 다 알게 됩니다. 알게 되는데, 그동안의 흐름, 그동안 낙찰되고 폐쇄한 거, 이걸 쭉 보시면은 여러분들 감을 잡을 거예요. 잡는데, 결론은, 대부분까지 가봐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가봐야 되지, 그거를 누가 내가 판사도 아니고, 대법관도 아니고, 무조건 뭐, 성립한다, 안 한다, 이 답 주기는 어려워요. 서로도 안 보고, 유치권 신고서 본 적도 없고, 제가, 그래서 은행에 가서 확인해보고, 여러가지 정황도 보고, 답사도 해가지고, 여러가지 점유 사실도 보고, 모든 거 따져야 되는데, 서류만 갖고 따지기에는 한정이 있단 말이에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답을 그렇게, 아마, 유치권이 성립 안 할 거다, 할 거다, 이건 아마 가짜 같다, 이런 이야기를 쭉 해줄 건데, 거기에 대해서 너무 100% 신뢰는 하지 마라, 이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 봅니다. 그래서 모지라는 강좌는 요 강좌가 있으니까요. 쭉 올려놨으니까 집에 가셔가지고 좀 들으시면 됩니다. 들으시면 되고요. 그럼 지금부터는 주로 이제 낙찰이 임박한 거는 많이 할 겁니다. 임박한 거 한 4분의 3. 낙찰된 게 한 4분의 1 할 건데. 자, 한번 봅니다. 5번부터 한번 보죠. 우리 수강생이 요거를 낙찰받았어요. 여기 오피스텔을 낙찰받고 잔금을 치렀는데, 낙찰받고 잔대금을 치르고 소유자가 됐는데, 그러고 임대까지 했는데 청천벼락 같은 유치권 소송에 피고가 됐습니다. 공사대금 내놔라 이 말입니다. 내놔라 해갖고 이제 피고가 돼갖고 저한테 왔어요. 이 수강생은 아닙니다. 원래 상담하러 왔어요. 한번 봅니다. 2010에 431. 자, 2010에 431 봅니다. 이는 금액은 뭐 크지는 않습니다. 한 5천만원 가까이 되는 건데, 여기에 이제 낙찰을 받았어요. 우리 수강생의 물건 번호가 몇 번이죠? 1번이네. 자, 1번 한번 봅니다. 1번. 자, 요래요. 이제 오피스텔인데, 오피스텔을 전용이 8평입니다. 오피스텔, 창원의 상남에 있는 뭐 오피스텔입니다. 평범 오피스텔인데, 낙찰을 받아서 자기 누나 명의로 낙찰이 됐어요. 일단 3,700에 됐습니다. 자, 되고 나서 이 오피스텔의 이제 주인이 됐어요. 자, 한번 봅니다. 낙찰 받을 때 누가 임차인이 있다 없다 지금 보니까. 임차인이 있죠? 임차인이 300에 34만원고 배당료는 안 했지만은 뭐 임차인이 있고, 그러고 이제 집행관이 갔을 때도 이제 뭐 이렇게 뭐 써놨습니다. 그죠? 임차인이 뭐 이렇게 이제 있다 뭐 해놨죠. 506호죠. 송진관 씨가 300만원에 전입은 안 했지만은 월세가 34만원이 될 거고 임대차 관계 조사서에 나와 있어요. 이게. 자, 이런 상태인데 낙찰을 받았어요. 그래서 낙찰을 받았는데 그 당시에 유치권 신고가 들어옵니다. 금성종합건설에서 공사대금 8,600만 신고했으나 그 성립 여부는 잘 모르겠다. 보통 이렇게 나와요. 보통 이렇게. 이거 낙찰을 받아요. 자, 받으면 이게 성립하는지 아닌지도 검토를 해야 되겠죠. 초보니까 무식한 게 용감하다고 그냥 낙찰을 받았어요. 검토도 안 하고. 자, 낙찰 받고 잔금 치르고, 잔금을 치르고 대금을 납부하고 임대까지 나왔는데 어느 날 소장이 날라옵니다. 소장이 날라가지고, 야, 너 피고다. 유치권 소송에 너가 피고니까 아까 8,600이니까 한 원당 4,300 내라 이 말입니다. 내놔라. 이렇게 하고 이제 두 사람 공동으로 피고가 돼갖고 이제 법정에 끌어야 된 겁니다. 그래서 소환장을 이제 받고 저한테 자문하러 온 겁니다. 어쩌면 됩니까? 이랬어요. 자, 그래서 저는 답을 대강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 그러면은 우리 학원에 수강을 하면은 그 당시에는 한 40만 돼요. 40만 원이고, 요게 입찰된 물건에 대해서 권리분석 상담수수료는 50만 원인데 둘 중에 하나를 택하면 답을 주겠다 이랬어요. 자, 수강료는 40만 원이고 권리분석 상담수수료는 50만 원이고 두 개 중에 하나 택하면은 변호사를 굳이 선임 안 해도 될 정도의 내가 답을 주겠다 이랬습니다. 변호사 선임하면 보통 550 받습니다. 500만 원에서 부가세 50만 원. 유치권 법상권 보통 그렇게 받아요. 그걸 받는데 어떡할래 했더니 그럼 뭐 해야 되는 거라면 수강했겠죠. 수강했어요. 그래서 제가 답을 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피고가 됐는데 소송 그 답변서에 집행관 작성한 현황조사서의 점유관계에 임차인이 누가 점유하고 있더라. 요거를 복사를 해서 요거를 접수를 하라. 법원에. 답변서에다가 뒤에 첨부, 뭘 첨부하라고 제가요? 한 것은. 여기에 보면은, 경매 때 현황조사서가 있어요. 현황조사서. 자, 이건 누가 작성한 거, 이거?
집행관 작성하죠. 이분은 뭐 몇 분 갔네? 세 분이나 갔네. 그죠? 많이 갔다, 그죠? 보통 한 분 가고 건네피는데. 자, 세 분을 갔는데, 점유를 누가 한다고요? 이게 506호에. 송 씨가 300만원에 점유한다. 이 말하면 지금. 자, 그러면은, 금성종합건설이 점유를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그래서 요거를, 요거는 이제 사보이고, 복사를 가서, 법원에 가서 낙찰자니까, 이해관계이 되니까 가서 열람 신청해서 복사를 하면은, 그건 사진도 있어요. 사진도. 뭐, 물론 이제 들어가지 못하고 밖에 찍은 사진이 있겠죠. 있는데, 일단은 요거를 답변서에다가 써내라. 뭐라고 써낸다고요? 집행관이 작성한 현황조사서를 보니까, 점유관계에 임차인이 송씨가 점유하고 있더라. 그런데, 점유도 안 하면서 무슨 유치권이 성립합니까? 그런 식으로 써내라 했습니다. 써냈어요. 써내니까 바로 치하서가 나왔거죠. 그 며칠 뒤에 열람을 하더니 바로 저거는 게임 끝해갖고 그것도 알죠? 변호사가. 압니다. 답을. 저 답을 알았구나. 그래서 바로 치하서가 끝났습니다. 그래 그 친구는 이제 재수강까지 하고 지금도 경매를 전문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원래는 건축하던 그쪽이에요. 건축이니까 자기 또 경매하고 또 맞아요. 맞아가지고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유치권 소송이 들어오면은 우리는 뭐를 응시합니까? 유치권 공세했던 사람이 점유를 안 하더라. 그거 가지고 싸움 본다. 붙으면은 거의 현황조사서가 거의 판가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뒤에 판결문 있어요. 판결문 보면은 집행관이 뭐 갔는데 보니까 점유를 안 하고 있더라. 그래서 당신도 유치권을 선언하셨다. 이렇게 판결이 많이 흐르고 있어요. 흐름이. 자, 그래서 이제 이겼습니다. 자, 그 다음 봅니다. 우리 수강생이 창구 팔룡동에 이 대지권이 100평입니다. 이 연립주택이 아주 고급, 우리 창원에서는 아주 고급 주택입니다. 연립주택인데, 대동 프라임 하우스라고 있습니다. 있는데, 대지권이 100평 크면 큰 거죠? 큽니다. 그 10억짜리입니다. 대지권이 무슨 100평이니까 이게 10억이 갑니다. 건물이 한 65평인데, 요거는, 요 건물은 우리 보통 전용이 60평 크면은 옆으로 빠지죠. 근데 요거는 1층이 20평, 2층이 20평, 3층이 20평, 이런 식으로 1, 2, 3층으로 갑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그거를 한 6억 싸게 샀어요. 자, 잘 보세요. 자, 검색을 하면 안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럴 때는 진행을 좀 바꿔봅니다. 낙찰로 바꿔도 안 나오고, 기타를 바꾸면은 나오고, 또 나오죠? 자, 요겁니다. 요거를 이제 수강생이 봤어요. 수강생이 아니고, 제가 이제 경남대학원에 강의를 가고 있습니다. 가고 있는데, 석사과정에, 지금은 안 가는데, 가고 있는데, 거기에 제자입니다. 제자예요. 수강대학원의 제자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낙찰을 받았어요. 자, 받아가지고 10억짜리를 3억 5천 되니까, 10억짜리를 3억 5천 되니까, 요거를 이제 낙찰 받았습니다. 10억짜리를 3억 5천 낙찰 받아가지고, 3억 8천 4백에 받아요. 10억짜리를 3억 8천4백 받습니다. 그 시세는 한 9억 10억 했어요. 그때 했는데, 자, 대지권이 몇 평입니까? 크죠? 330이니까 0.3 곱하면 거의 100평 되죠? 99평. 자, 그래서 재산 명세를 보니까, 그 당시에 재산 명세를 보니까, 대지권은 당연히 지분이고, 건물이 한 60, 한 5평 되는 겁니다. 그래서 쭉 이렇게 보면은, 여기서 이제 가압류가 되어 있어요. 가압류. 가압류가, 여기 이제 유치권 했다죠. 유치권 하는데, 환경종합조경컨대 이 조경회사입니다. 그 84세대에 지은 그 조경회사. 다보스라 큰 거, 싱크대사입니다. 싱크대를 이제 84세대 그 싱크대사가 이제 2억 7천, 조경회사에서 9억 8천, 또 요것뿐만 아니고요. 유치권이 있어요. 이렇게 신고가 되어 있는데, 요것뿐만 아니고, 유치권은요, 요런 건 항시, 온비드를, 일단 좀 더 갑시다. 자, 한번 가봅시다. 온비드를 바로 가면은, 지금 자료가 있는 거 모르겠네. 요 가면은, 저 하단에 보면은, 자, 요 온비드 왔죠? 온비드 왔는데, 온비드의 밑에 쭉 중간쯤 보면요, 공고 후 수정 내용. 자, 이래가지고, 여기 보면은, 이제, 유치권 이야기가 나옵니다. 나오는데, 이 두 개뿐만 아니고, 두 군데뿐만 하나 더 늘었어요. 요 보니까. 요 늘어가지고, 요 보면은, 이제 유치권이요. 환경종합건설이 9억 8천. 그 다음에 다보스, 싱크대사에서 2억 7천. 그 다음에 상하도장개발에서 11억 3천. 엄청나죠? 그죠?
만약에 성립하면은 이는 코피 터진 겁니다. 그냥 막 돈 3억 8천원 떡 사먹다 봐야 됩니다. 그죠? 떡 사먹 봐야 됩니다. 자, 그래서 아주 이제 이게 민감한 문제인데, 그래서 수험 그 대학원생 보고 어떻게 해서 그럼 받았느냐 이거를, 자 이랬더니 여기에 자기가 잠복을 했대요. 잠복을 이게 이제 요거는 앞에 마당도 한 70평 주고 건물도 더 이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잠복을 해서 한 2주 정도 잠복을 했대요. 해보니까 전혀 사람이 게임에 말이 안 들어가더래요. 그래서 저거는 점유를 안 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잔금을 치르고 바로 그날에 주민 등록을 했대요. 잔금 낸 영수증을 들고 가지고 계약서 10% 하고, 그래갖고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고, 그 뒷날 아침에 새벽에 6시쯤 돼서 이사를 들어갔대요. 자, 이삿짐을 들고 들어가서 문을 딱 따니까 안에서 세콤 그런 거 알죠? 세콤 회사에서 막 뭔가 빵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한 5분 있으니까 막 세콤 회사에서 오고 또 파출소도 오고 난리가 났어요. 예? 니 뭐냐? 이래갖고 너무 집에 왜 들어오나 했는데, 나 요 낙찰받아고 잔금 치른 소유자다! 이래 된 겁니다. 소유자다. 근데 무슨 소리냐? 이게 우리가 지금 세콤 회사 해가지고 지금, 점유를 좀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해서 감시감독을 하고 있는데, 니가 왜 문을 따고 들어왔노? 이래갖고 막, 신고하다가 파주소는 소유자가 들어오니까 막 갚입니다. 소유자입니까? 잔금 넣었어요. 그러면 우리 민사를 해야 되겠네. 그럼 가버리고. 그래서 이제, 일단 짐을 넣었습니다. 넣고, 소송이 붙었어요. 붙었는데, 결론은 어찌 됐나 하면요. 건물 등기부를 보면요. 이래요. 건물 등기부를 쭉 이렇게 보면은, 등기부를 보면은, 이제 여기에 이 압류가 있어요. 압류. 자, 여기 봅니다. 제일 먼저 있는 게 압류입니다. 창원시 의창구에 압류가 있고, 옛날에는, 요새는 공매, 공고 이렇게 해서 공매를 합니다. 표시를 하고. 한데 예전에는 요거 없이 그냥 요래갖고 막 공매를 했어요. 공매를. 자, 그러면 압류된 이게 뭐냐? 이게 이제 우리가 법률 용어로는 압류 처분 금지의 효력. 이게 많이 씁니다. 압류, 자, 외우세요. 압류 처분 금지의 효. 압류 처분 금지의 효. 효가 발생이 됐다. 이야기는 압류가 되고 나면은 모든 것은 올 수도 한다. 이야기입니다. 올 수도 한다. 자, 이래갖고 이제 2011년 11월 19일인데, 그 다음에 이제 4월 달에 가압류가 됐어요. 조경회사에서 9억 8천. 자, 이래 됐어요. 그래서 이제, 싸움이 붙었는데, 저쪽에 판사가, 저쪽에 변호사가, 이제 서로 소송이 붙었죠. 유치권에. 붙었는데, 저쪽에 변호사가 점유를 어떻게 했냐. 판사 물어봤겠죠. 그럼 점유를 어떻게 했습니까? 이러니까, 우리는요, 4월 달에 가압류도 하고, 바로 세콤 회사에 우리가 계약서를 해서, 그때부터 우리가 점유를 했습니다. 이렇게 된 겁니다. 말을 잘했을까 못했을까? 지금 가만히 들어보니까 좀 은행 같죠? 그러면은 예로 이 날짜에 압류가 있으니까 의창구청 이것도 금액이 큽니다. 한 13억 돼요 이게. 그러면은 2010년도 연말에 우리가 점유를 하다가 직원이 힘들다 해서 세콤 회사에 간접 점유로 직접 점유하다가 4월 달에 간접 점유로 세콤 회사에서 맡겼습니다. 한 달에 25만원 주고. 자, 이렇게 했으면은 이겼습니다. 저쪽에서. 이겼는데 말을 잘못했어요. 저쪽 변호사가. 그래서 압류 처분 금지의 효력 발생 뒤에, 효 발생 뒤에, 점유하는 것은 늦죠. 자, 그래서 경매는 우리 임의경매에서, 임의경매가 붙은 거는 임의경매 이전에 점유해야 됩니다. 이전부터 점유했는데 우리가 따지지를 못하니까 법원에서 어떻게 따지느냐. 그러면 임의경매가 딱 데드라인이 있어 경매가 되면 그날을 압류 처분 금지의 효력 발생으로 봅니다. 그러면 그부터 한 열흘 이내에 집행관에 가서 조사를 하죠. 그럼 그때 최소 이 유치권을 신고를 하고 유치권자를 떠드는 사람이 점유를 하고 있으면은 우리는 매우 불리합니다. 불리한데 집행관이 갔다 오고 난 뒷날부터 점유하면은 그거는 깨지기 쉬워요. 백날 자기가 그때부터 여러분이 주로 가는 거는 2차, 3차 가거든요. 주로 한 2차, 3차 떨릴 때 그때 가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는 2차, 3차 가면은 대부분 다 프랭카드가 붙어 있어요. 큰 대형 카드에 유치권 점유증 출입하지 마라 하면 형사 고발한다 어쩌고 좀 쫌떡하게 막 붙여놨어요. 그런데 원래 D-Day는 언제라고요? 임의경매는 임의경매부터
집행관이 올 때 정도는 기록이 남아야 돼요. 남아야 되는데, 유치권 공사한 사람이 집행관 가고 난 뒷날부터 점유했다 하면 기록이 없죠. 그러면은 여러분이 유리하고 대출 반대도 별 문제 없이 그동안 진행이 잘 됐어요. 아시겠어요? 그러나 집행관의 현황조사서, 현황조사 뭡니까? 현황조사서에는 이제 그게 기록이 남아버리면은 여러분은 굉장히 민감하게 이제 해야 됩니다. 알죠? 민감하게 해야 되고, 이제 진짜 이게 금액이 3억이다, 5억이다 하면은 진짜 맞는지 조사도 해야 되고, 이제 그거는 부풀릴 수도 있겠죠. 여러 가지 조사를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우리 수학 낙찰 받아가지고 3억 8,400의 낙찰을 받았습니다. 받아갖고 막 사건을 써놨는데, 자, 봅니다. 6번에 유치권 신고된 대동주택의 프라임 하우스 한 채를 낙찰 받고 5억이 수익났다. 5억이 수익이 났어요. 유치권 신고되어 상당 유찰된 어창구 86세대 중에서 한 세대 낙찰받고 5억을 수익냈는데, 자, 그럼 우리 무주택자 같으면은 1세대 1주택 2년 이상 부야모 비과세 됐죠. 그러면 5억을 바로 2년 지나면 버릴 수 있겠죠. 자, 봅니다. 3억 8,500에 낙찰받고 5억을 2년 뒤에 버렸다 하면은 동급죄로서는 굉장한 거죠. 그죠? 굉장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좋은 사례가 되는데, 자, 이렇게 해서 등기부의 요약사항 보면요. 요약사항에 이렇게 보니까 압류, 가압류, 여기 이제, 여기에서, 요게 이제 종료회사입니다. 종료회사인데, 압류 뒤에부터 점유가 시작됐다. 이거 좋다, 나쁘다? 잘못된 거죠? 자, 이는 공민화서 없고요. 임의계명 같으면은, 자, 이래요. 이게 만약에 없더라. 없고, 건저당이 있고, 가압류, 임의계명이 된다. 그러면은, 요거는, 요게 점유 상관없어요.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뭐 임의경매니까, 임의경매는 언제라고요? 바로 열흘 뒤에 집행관이 갈 때, 그때라도 기록하면 되는데, 또 이런 경우 있어요. 유동화회사에서는 이 실사 때문에 전국에 조사를 다닙니다. 감정평가사가 다니면서 임의경매하고 집행관의 현황조사서 작성할 때 열흘 정도 요 사이에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 감정평가사 가보니까 뭐 프랜카드도 없고 뭐 유치권 폐말도 없고 사람도 아무도 없더라. 동영상 한 5분 10분 찍었어요. 자, 그래 한 싸움이 붙은 게 있었어요. 있었는데 요 유치권자가 졌습니다. 자기는 현황조사 기록이 됐다 이랬고, 이제 우리 낙찰을 받는 유동화회사, 우리가 주로 그쪽이죠. 낙찰 받고 인정받고 하는 거기 때문에, 자, 우리 채권자 은행이나 이런 입장에서는 임의경매하고 집행관이 가는 현황조사서 중간에 동영상이 없다 하는 거, 그런 거를 사실적으로 잘 이게 증거 자료를 확보를 하면은 그거는 유치권이 성립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래갖고 하면 지금 뒤에 나옵니다. 깨졌습니다. 유치권 신고할 사람이 나는 현황조사 표시됐는데요.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나 경매되고 현황조사 한 열흘 사이에 중간에 감정평가사 갈 때는 없었고, 그죠? 없었는데 너는 뒤에 이 현황조사서 물론 기록은 됐지만은 프로면 언제라고요? 임의경매 한 날입니다. 알겠죠? 막 그쪽에 더 가까운 게 감정사 더 가깝죠. 5일 뒤에 갔으니까 그 사람 거를 인정해서 유치권을 패소한 경우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그거는 특수한 경우고 대부분은 현황조사서가 아주 중요하더라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낙찰을 점유를 요거는 그냥 일하다가 막 공매됐어요. 우리 온비돼서 공매가 임의경매 있는 게 없었어요. 그냥 공매됐는데 요게 창구청 뒤에 점유가 시작돼서 유치권이 패소가 됐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은 요게 유치권 성소 판결문은 제가 요 연합거든요. 연합인데 이제 이 항소 사건도 있는데 연합인데 우리 그 학원에 홈페이지가 뭐 있습니다. 학원에 홈페이지 가셔가지고 요게 669번 있죠. 창원지방법원 해가지고 지금 판결문은 다음 카페에 학원의 게시판에 놨네. 게시판에 몇 번요? 669번 보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보세요. 읽어보시면은 많이 배웁니다. 많이 배워요. 자, 그런 사건입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 대학원생이 이겨가지고 한 5억 정도, 그죠? 5억 정도 뿌린데, 만약 그때 변호사가 이야기를 만약에 잘못하면 큰일 날 뻔했죠. 그죠? 이날 그 창원시 창구서 압류되기 전부터 한 2달 전부터 점유를 하다가 2개월 전부터 점유를 하다가 우리가 4월달에 저 세컵에 맡기면서 가압류도 하고 그때부터는 막 간접 점유로 바꿨습니다. 이랬으면은 박살났어요.
아싸가지요. 근데 다행히 운이 좋았어요. 운이 좋았어요. 저쪽 변호사를 잘 썼단 말이죠. 잘 못 썼다 이 말입니다. 그럼 이쪽에는 변호사를 잘 썼고, 알겠죠? 그래 붙었는데 그거에 이제 하나의 큰 허점입니다. 점유 프롬 시기가 언제냐, 이것도 중요해요. 자, 그래갖고 이제 이게 성수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판결에 보면은 이 판결문을 보고 싶으면요, 그래서 보면은 유치권을 가지지 않음을 확인한다. 이래가지고 우리가 이제 대학원생이 이긴 이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공부를 조금 더 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경남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법무학과가 있습니다. 석사 과정에. 그런 과정에 입학을 하시면은 이런 친구들이 막 들어옵니다. 아시겠죠? 경공미도 좋아하고 부동산 소장님들, 공인 소장님들하고 많이 들어와요. 감정평가사 지금 이제 졸업반인데, 5차인데, 그것도 제가 이제, 그 고대 상대 놓은 친구인데, 그것도 넣고 그랬습니다. 입학을 시키고 했는데, 하여튼 뭐, 공부를 한 단계 더 하면 좋겠다. 아는 만큼 돈 버리더라. 내가 그 다음 보니까. 그죠? 요것도 그죠? 좀 공부를 해야 되겠죠? 안 하면 안 됩니다. 안 돼요. 자, 그 다음 봅니다. 요거는 이제 서울 사건인데, 제가 이제 유튜브에서 보고 뭐 대강 반 이야기입니다. 한번 해봅니다. 유치권이 신고된 아파트인데, 2억을 투자해서 24억 벌었대요. 24억을. 자, 그러면은, 요 봅니다. 서초구 반포동에 있는 이런 아파트입니다. 14에 32886 봅니다. 14에 32886. 그래서 아파트에 이런 사건들이 가끔 많이 일납니다. 일나면 여러분들이 잘 또 접근을 해서 여러분들이 큰 수익을 낼 수도 있다 이렇게 봅니다. 자, 2000 어쩌죠? 번호가 2014에 3288 그죠? 2014에 32886 봅니다. 자, 이런 사건입니다. 이게 물건 번호가 1번. 자, 위에 거네요. 밑에 요거네요. 자, 지금 요거예요. 물건 번호 1번. 그죠? 유치권이 있다 이 말이죠. 자, 봅니다. 요 아파트에 이 반포동에 있는 아파트가 전용이 700평 크다 그죠? 상당히 큽니다. 6평인데 요 아파트가 지금 자 이 경매 나오세요. 경매가 나와가지고 그 당시에 이제 이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요렇게 낙찰을 받았는데 대출을 요 8억 정도 받았대요. 8억 정도. 그래서 자기 자금이 한 2억 정도 들어갔대요. 들어갔는데 지금 이게 뭐 금액이 뭐 한 35억이 되어버리니까 상당히 이제 돈이 된 거죠. 한번. 자, 요 쭉 보면은 일단 문제는 있습니까? 등기부 임차인을 보니까 이게 건저당이 요때인데 그죠? 53억인데 이 날짜보다 늦죠? 늦으면 신경 쓸 거 없죠? 여기서 신경 쓸 거 없어요. 자, 없는데 조금 내려가니까 뭐 유치권 신고 있어요. 유치권 신고. 자, 그래서 요거는 항시 물건 명시에서 끌고 온 겁니다. 여기에서 있는 거를 그대로 끌고 온 거예요. 그대로 끌고 온다. 그래서 임차인이 유치권 하나 모르겠다. 자, 그 다음 봅니다. 주식회사에서 피담보 채권이 13억에 달하는 유치권 신고서를 제출했다. 그죠? 신고서였다. 자, 유치권 신고서를 요 건설에서 했는데 또 서울고등법원 2013나 요 판결에서 했는데 확정 판결이에요. 유치권 신고서를 제출했는데 이게 이제 확정이 돼 가지고 서울고법까지 판결 확정됐대요. 14억이 확정되고 그래서 또 요 건설회사에서 이자까지 넣어서 23억을 달라 이렇게 정정하는 서명이 들어왔대요. 그죠? 그러면 보통 일반인들이 접근하기 좀 힘들죠. 그래서 확정 판결에 2심 서울고법의 판결이 있대. 유치권 선고소 판결이. 자, 있는데 요거를 이제 유치권이 신고가 된 겁니다. 자, 됐는데 자, 이거는 낙찰을 받아 가지고 이제 수익을 냈다 이 말인데 그리고 유치권 소송에서 서로 다시 붙어 가지고 다시 깨뜨렸대요. 알겠죠? 유치권 소송은 원래는 그렇죠. 아까 여기 건설회사하고 요 소유자가 붙은 거죠. 이리 붙었는데 이리 이제 여기 건설회사하고 소유자 붙었는데 낙찰자하고 또 이렇게 건설회사하고 붙은 겁니다. 붙었는데 깨져버렸어요. 왜 깨졌느냐? 자, 한번 봅시다. 우리가 지금 중요한 거는 유치권이 신고 들어왔다 그러면은 제가 뭐 본다 했죠? 뭐 본다 했어요?
자, 외우세요. 유치권이 신고 들어오면은 일단 요거를 봐야 됩니다. 요거를. 대전제 요겁니다. 그동안에 여기서 많은 답이 나왔어요. 자, 현황조사서를 보니까 여기 이제 몇 층이죠? 몇 층, 이게 이제 1번 문건이 되죠. 자, 다시 봅니다. 1번 문건을 보면은 102호죠, 102호. 102호입니다. 자, 102호인데, 102호의 현황조사서를 이리 보니까, 자, 이게 현황조사서입니다. 이게 현황조사서. 자, 몇 번 갔나? 한 3번 갔는 것 같아요. 3번. 3번이나 조사를 집행관이 이렇게 이제 갔대요. 방문해서 기록을 남겼는데, 자, 그거 보면은, 102호에는, 요 보니까, 임차인이 별지에 점유한대요. 그럼 요건 또 내려가면 됩니다. 임차인이. 그럼 임차인이 누구냐, 이리 보니까, 자, 102호 누가 산다고요? 여기. 누가 전입을 해가지고 장세헌 씨가 102호에 살고 있다. 이랬죠? 됐습니다. 102호에 살고 있고, 그 다음에 이 내용을 보면은, 자, 매각 문건 명서를 또 넣은가 보니까, 여기 보면은 102호에, 현황조사, 집행관에 가니까 누가, 점유를 하고 있더라. 그죠? 우리 설정은 이 날짜인데, 뒤에 늦게 누가 3년 뒤에 이렇게 점유를 하고 있더라. 이 말이죠, 지금. 누가 점유를 하고 있다. 됐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감정평가상 102호 임차인이 유치권자라고 주장하가 유치권을 모르겠다. 그죠? 그리고 이제 정정했다. 이 이야기인데, 자, 그러면은, 여기에 이제, 낙찰자는 102호에 가서 조사를 하겠죠? 자, 누가 삽니까? 이래 보니까, 102호에 이 미스터 장이 산대요. 쉽게 말해 미스터 장이 산대요. 자, 그럼 뭐 장하고 요게 법인하고 이게 같습니까? 틀린 거죠? 조금 틀리죠? 그죠? 이럴 수 있어요. 이제 짜가지고 내가 종업원인데 직원인데 이렇게 할 수는 있겠죠? 그죠? 그것은 이제 정황을 이제 돈을 벌려고 하면 자꾸 탐문해 봐야 되겠죠? 이 장 만나서 자 어디 됩니까? 나는 이 뭐 유치권 점유라고 뭐 짜고 하면서 나는 뭐 이래 하고 근데 이야기하면 해운수사람 같아 느낌에 그래갖고 직원도 아닌 것 같고 물어보니까 그래서 그럼 소수가 어디입니까? 나는 소수도 없고 뭐 나 여기서 뭐 살고 있다 뭐 이때는 자부지간 그래가지고 이거를 깼대요. 깨가지고 2심 확정 있는 거를 깨버렸대요. 이게 깨가지고 유치권 여지서 해가지고요 13억 9,100만 원이 유치권 확정 판결이 있는데 낙찰을 받고 저가에 요거를 9억에 대출을 10억 8,300을 잡았고 9억 대출 받았네요. 그래서 자기가 한 2억 들어갔대요. 2억 들어가고 1심에서 인도 명령을 신청했는데 기각이 돼버렸대요. 기각이 이제 낙찰자가 이제 신청했죠. 그러니까 1심에서는 이쪽 유치권 심으로 들어오고 확정판에 단계는 아이고 인도 명령 갖고는 안 되겠다. 그냥 기각시키고 2심에서 다투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2심에서 점유하지 않았다는 항고 유서를 접수하고 바로 인용이 되었고 강제 집행하려니까 3심에서 또 제항을 했지만 결국 낙찰자가 승소해서 현재 시세가 한 35억 전세가 한 25억 이래가지고 이제 이겨가지고 상당히 수익이 났다. 그러면 한 시세가 34억이다 그런 본 게는 그럼 얼마인 거나 10억에 낙찰받아서 한 34억 되면 35억 되면 괜찮은 거죠. 그죠? 그래서 그때 이제 전문 좋은 변호사를 잘 선임을 하시면은 여러분이 이제 검토가 돼가지고 이렇게 이길 수도 있습니다. 그죠? 유치권을 깰 수도 있다 봅니다. 유치권은 한번 확정 판결 딱 해가지고 평생 가느냐 그런 거 아니에요. 그거는 소유자하고 건설자하고 맞는 거고 내가 보니까 아닌 것 같다. 저게 공사를 지금 옛날에 거기서 무슨 뭐 10억씩 공사할 게 뭐 있느냐 옛날에 따져보니까 그죠? 기존 대가 있는 또 아파트고 이런 건데 하면서 점유자를 보니까 점유자도 저 유치권 심의에 점유하는 것도 아니고 이랬을 때 이제 이길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기에 한 25억 정도 벌였다 이 말입니다. 금이 크죠? 겁니다. 상당히 이제 유능한 변호사가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변호사를 잘 선임을 할 필요가 있다. 자 그다음 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판결문을 봐야 되는데 이게 이제 제가 이 사건번호를 모르니까 판결을 알 수가 없어요. 이게 내용을 정확하게 알 수가 없는데 자 8번 봅니다. 8번은 판결문이 있습니다. 자 8번이 뭐냐 그러면은 요거는 우리 공매입니다. 공매에서 낙찰이 됩니다. 그죠? 공매가 이게 아주 요것도 금액이 감정가가 17억짜리입니다. 17억짜리가 자 봅니다.
17억짜리가 6억 9백까지 떨어지죠. 17억짜리가 떨어지는데 여기도 보면 유치권이 8억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유치권이. 자, 그래서 한번 봅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검색하다가 공매를 봤어요. 공매를 눌러가지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검색합니다. 그죠? 검색을 하는데 자, 지금 이제 낙찰됐으니까 낙찰하고 넣어봅니다. 낙찰해도 안 나오죠? 고를 때는 기타에서 넣어보면은 나오네. 자, 봅니다. 여러분, 요거를 봤어요. 요거를. 그러면 유치권도 보고 별도 등기도 있다, 이 말이죠. 근데 별도 등기 결론적으로는, 제가 다른 경매 사건은 여기에, 동일 물건 그 보니까 별로 문제 없었어요. 요거는. 그래서 넘어가고요. 일단 유치권 얘기 나왔어요. 대항력 임차인 나왔습니다. 유치권. 자, 나와서 이거를 눌러봅니다. 자, 요거를 봤어요. 자, 이게 처음에 1차가 얼마입니까, 지금? 17억 4천이 5억까지 떨어지면은 또 더군다나 서초구 반포동이다. 관심이 갈만하죠? 만약에 내가 한 6억 정도 주고 사가지고 이게 17억짜리 주인이 되면 아까처럼 여러분 25억 또 소유자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간단히 말하면은 관심이 있죠? 그래서 이제 검토를 합니다. 검토를. 자, 그래서 요거를 한번 봅니다. 자, 이리 보죠. 그래서 딱 보니까, 그죠? 주거용 아파트인데 17억짜리가 5억까지 들었다. 그죠? 그래서 이게 한 50, 한 대평 낸단 말이죠. 한 50, 한 대평 서초구청에서, 서초구청에서 압류 재산이다. 17억짜리가 5억까지 떨어진 설의 아르드빌. 그죠? 설의 아르드빌에, 이제, 서초구에 있는 아르드빌, 그는 아주, 유명한 아파트 중에 하나입니다. 한번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올 봄에 3월 달에 입찰이 시작됐어요. 그래서 요거를 저도 이걸 봤어요. 그래서 유치권이 신고 중이다 해놨길래 요거를 봅니다. 재산 명세를 이렇게 봅니다. 자, 건물은 지분 아니죠? 그럼 문제 없다, 그죠? 여기까지는 문제 없어요. 자, 문제 없어요. 그럼 여기를 보니까 주민센터에 김노박이 전입이 되어 있습니다. 김노박. 자, 그러면 요 세 사람이 지금 전입이 되어 있대요. 2019년도. 자, 우리 배운 듯이 우리 전입이 되어 있는데 우리 전입자가 이렇게 잘 봅니다. 2019년 18년 제일 빤 사람이 이 사람이죠. 그죠? 2018년 8월달부터 뭐 전입이 세 사람 들어왔대요. 뭐 좋다 얘기죠. 그리고 이제 쭉 보니까 우리가 이거 볼 때는 항시 요거 타고, 그러면 이제 하나, 두 개, 세 개, 네 번째하고 다섯 번째, 이걸 잘 봐야 돼요. 자, 이거 쭉 봅니다. 아까 이 날짜보다, 빠른 게 있는가. 그래서 이제 세 번째 쭉 보니까, 자, 요 보기에는 서초구청에서 2014년도에 뭐 해놨죠. 압류해놨죠. 그럼 아까 세 사람 전입한 거는 문제 있다, 문제 없다? 문제가 없잖아요. 이게 서초구청에서 이게 압류자가 2014년이 말입니다. 아까 했죠. 압류 처분 검증 효력 발생 뒤에 또는 유치권도 깨지는 파인데 전입자는 다 후순위 전입입니다. 그럼 요거보다 이전에 들어왔으면은 선순위 전입자, 선순위 임차인이 될 확률이 있는데 2014년 10월 28일보다 이 사람 늦잖아요. 이 세 사람이. 늦으니까 이 세 사람은 문제 있다, 문제 없다. 제가 볼 때 문제 없는 거예요. 자, 일단 문제는 없어요. 인도 소송에서 쫓아내야 된다. 이런 문제는 생기는데.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서초구청에서 이렇게 해서 법정기일이 상당히 빨라요. 그죠? 2014년도에 얼마라고요? 2억 4,900. 그래갖고, 그 다음에 또 보니까 SD 건설에서 8억 8천. 아마 이게 유치권 같아. 내 느낌에. 신고한 그런 거 같고. 자, 그래서 일단은 요거로 본 게 별 문제는 없어요. 문제는 없고, 그럼 유치권만 여기 보면은 아까 유치권만 재산 명시해 보면은 여기 유치권 신고금이 나왔습니다. 이게 저 밑에 가면은 자, 이게 나왔네. 유치권이 신고됐대요. 8억 8천에 신고했으므로 조사를 하라 이 말이죠. 그럼 아까 요거는 내가 문제 없다고 설명드렸어요. 자, 여기 이제 문제인데, 그래서 이런 경우 어떻게 처리하느냐? 판결을 보고 싶죠. 나도 보고 싶어요. 그래서 어디에 합니까? 온비더로 갑니다. 온비더를 가면은 요 화면이 나오면서 요 담당자 옵니다. 담당자. 이거 나오죠? 여기서 담당자, 여기서.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해가지고 정조세 정리 2팀에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를 해서 요 물건 관리 번호에 담당자를 좀 바꿔주세요. 어느 여직원이 전화를 받더라고요. 사무관인지 서기관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여성이 전화를 받으면서,
그래서 내가 이 낙찰을 받고 싶은데 이게 17억짜리가 5억까지 떨어졌는데 관심이 있고 여기 보니까 이제 유치권이 있죠. 유치권이 신고된 게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유치권이 신고된 게 뭐냐 그러면은 처음에 8억 8천인데 8억 8천인데 9억 2,800으로 또 정액이 됐어요. 이게 뭡니까 지금? 주로 연체이자 플러스 하겠다 이런 겁니다. 주로 정액된 거는. 그래서 9억 2,800 내놔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게 유치권 신고가 9억 2,800원 알아서 들어오세요. 그럼 별도 등기도 알아서 조사하세요. 자, 두 가지가 문제 나왔어요. 그럼 여기 이제 문제인데, 그래서 요거를 판결을 보고 싶은데, 네,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해가지고, 그래서 요게, 그 여직원 보고, 판결문을 좀 팩스로 넣어줄 수 있습니까? 이런 물어봤어요. 넣어줄까, 안 넣어줄까? 네? 넣어줄까, 안 넣어줄까? 안 넣어줍니다. 안 넣어주는데 원장님과 어떻게 이렇게 판결문을 하나 알았느냐. 어떻게 알았을까요? 자, 그래서 요거는 뭐하죠? 요 사건 번호만 좀 알려주라. 사건 번호만. 그럼 판결문이 저거는 주권 신고 들어왔잖아요, 지금. 들어와가지고 이제 확정 판결됐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건 번호만 알려달라. 그러니까 알려주더라고. 그럼 사건 번호 알면은 또 판결문 제가 연락할 수 있겠죠? 판결서 4번 제공 신청이 됩니다. 그럼 사건 번호는 이제 파악됐으니까 그걸 가지고 연락합니다. 자, 해보니까 자, 다시 잘 보세요. 이게 판결문입니다. 원본입니다. 사건이 여기 있죠, 사건이. 요것만 파기돼가지고 유치권 확인 청구, 내가 이제 판결서 4번 제공 신청을 해서 열람한 겁니다. 10페이지 정도. 자, 피고가 주식회사 B입니다. 변론이 종결났죠? 종결인데 이 뭡니까, 이거? 무변론 그런 게 뭐예요? 안 하고, 출석을 안 하고, 거기는 이제 소송을 거니까, 그죠? 아까 이제 8억 8천 한 사람 있죠? 그 업체 소송을 이제 소유자한테 했겠죠? 소유자한테, 야, 유치권 공사대 못 받았으니까 내놔라! 이렇게 소송을 거니까, 소유자가 법정에 왔습니까? 안 왔습니까? 안 왔단 말이죠? 자, 이런 게 많아요. 무변론. 그러면은 느낌상 어떻습니까? 이게 맞아가 틀리가? 조금 아리까리하고 좀 짜고 친 고수도 같고 그냥 그렇죠, 느낌에. 그러면 나와가지고 아니다, 금액이 지금 너무 부풀렸다든지 뭐가 좀 오류가 있다든지 이렇게 반론을 하고 했는데 노도 안 하고 그냥 넘어간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6억 4천에 대해서 그죠? 하고 20%로 갚는 날까지 존재함을 확인한다. 그죠? 그거 하고 연 20% 비율로 해서 피담보 채권하는 유치권이 존재함을 확인한다. 그러니까 요거 때문에 아까 금액이 정액된 겁니다. 요거 때문에. 자, 그래서 이제 무변론. 좀 그렇죠? 무변론. 물론 맞아서 안 놓을 수도 있는 거고 안 놓을 수도 있는데 대부분은 나와야 되거든요. 소송이 피고건데 그냥 노도 안 하고 막 이겼다. 그게 확정이 그대로 되어버립니다. 자, 그래서 이게 이날에 한 3명인가 들어왔어요. 원장님이 들어왔을까 안 들어왔을까? 자, 그거는 별개로 하고 일단 낙찰됐어요. 됐는데 되고 나면은 또 어떻습니까? 낙찰되고 나니까. 자, 연도 봅시다. 어떻게 됐는지. 자, 입찰 이력을 보니까 낙찰이 됐는데 원래는 얼마 됐죠? 옛날에 7억 9천에 한번 된 적이 있었죠. 그죠? 작년 11월 달에 됐고 또 요번에 또 낙찰됐죠. 그죠? 낙찰이 요번에 3월 18일 됐습니다. 됐는데 공매가 취소돼 버렸어요. 그럼 이 사람은 이제 10% 받고 빠지는 거고 다시 입찰 보증금만 다시 받아오는 거고. 그래서 낙찰이 그냥 월화수 입찰이 돼가지고 목요일 결정이 났죠. 금요일 날 취소해 버렸어. 그게 이제 아마 소유자 쪽이 어딘가 모르겠는데 세금을 좀 깎고 아마 취소에 돌아가는가 봐. 그죠? 변제를 하겠다든지. 안 그러면 이제 아까 유치권자가 또 조금 돈을 대가지고 할 수도 있겠죠. 요거는 금액이 많이 올라왔으니까 내가 그러면 체납을 좀 내가 부담을 하고 자기가 받아가야 되겠다든지 여러 가지 나 불리하다. 그죠? 유치권에 또 패소할 수가 있으니까 여러 가지 이제 작전이 있겠죠. 그래가지고 취소돼가지고 1등 된 사람도 무산돼 버렸어요. 무산됐지만은 월요일 날까지만 이게 만약에 10시에 매각결제 통지서만 출력이 됐으면은 이제 소유자가 되는 겁니다. 그때부터는 이제 여러 유치권자나 누가 소유자가 체납을 갖고 동의서를 받지 않는 이상은 절대 취소할 수 없습니다. 월요일 10시부터는 될 수 없는데 금요일 날에 취소해 버렸어요. 그래서 응찰한 사람 1등한 사람도 그만 나가야 되었고
알죠? 지금 자 20배 있습니다. 이게. 또 놀란지 안 놀란지 그건 모르겠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거는 이런 물건을 발견했을 때, 아까처럼, 발견했을 때 여러분들이 그냥 넘기지 말고, 그렇게 해서 찾아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이제 실력을 쌓으면서 이제 접근을 해봅니다. 해보면은, 이제 그러다 보면은, 공매 취소해버렸죠. 됐습니다. 취소가. 이게 이제 금요일 취소했어요. 낙찰되고 그 뒷날. 그래서 이런 물건들이 가끔 나옵니다. 서초구에 이렇게 해서 이까지 떨어진 이유는 아까 뭡니까? 유치권이 있다. 판결문이 있다. 이 말이야. 판결문. 있다 했는데 사실은 보니까 아까 전에 제가 또 정확하게 또 따져보면은 진짜 판결문인지 저게 내가 또 할 수도 있겠죠. 낙찰자 한번 붙을 수 있겠죠. 했을 때 성수하면은 또 아주 좋은 일이 결과가 나올 수 있다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도 재미난 사건입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나왔을 때 판결문도 이렇게 해서 할 수 있는데 이 사건 번호 말면은 제처럼 이렇게 해서 이제 판결을 쭉 읽어볼 수 있습니다. 내용이 간단해요. 간단한 거 보니까 뭔가 조금 내 생각에는 조금 문제점도 있지 않나 이렇게 보입니다. 자, 봅니다. 그래서 공매에 놓고 아까 했죠. 아파트 요거도 서초구 반포동의 썬델 아파트가 아까 11억 정도 낙찰받았는데 35억 됐다고 했죠. 그럼 요거도 만약에 낙찰이 잘 돼가지고 문제가 없으면 아까 이거 17억짜리 저기 원래가 그죠? 17억인데 지금 아마 한 25억, 30억까지 올라왔겠죠. 지금은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잘 보고 저처럼 이렇게 자꾸 접근하다 보면은 뭐가 답이 나와요. 좋은 기회가 또 나올 수 있고 그렇습니다.